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타고난 팔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인자를 타고나면 강하게 타고나고 어떻게 하면 약하게 타고나느냐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팔자 내에서도 건강 요소를 다루는 그 인자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다시피 첫 번째로 일주강약, 그 다음에 일주강약,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육신 여부를 그때 다뤘었죠. 그 다음 오늘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그 계절에 따른 기운, 강약의 부분을 한번 전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는 태어난 날의 일주 자체가 오행적으로 목일날 태어났느냐, 화일날 태어났느냐, 토일날 태어났느냐, 금일날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수일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상승인자가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은 가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언제요? 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봄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봄에 태어나면 강하고 상승 요소가 강하고 반대 계절이 되는 가을에 태어나면 대체로 약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 태어난 날의 특성에 의해서 이 나무 기운이라는 것은 일주가 되고 자주 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응해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많이 쓰는 것은 어떻다고 해? 너무 강해도 달이 잘 나고 너무 약해도 달이 잘 나는데 너무 강하고 약한 것이 드러나는 곳이 주로 간담이라는 거죠. 간담. 이 오행적으로 그 목을 우리가 장부에 배속시킨다면 오행을 장부에 배속시킨다면 대체로 간담이 그러한 성질의 특성을 드러내는 장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탈이 잘 난다 하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전에 전에 다뤄봤습니다만은 대체로 색깔은 청색이죠. 청색.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대체로 청색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청색소가 강하게 드러나거나 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푸른 빛이 돈다는 거죠, 얼굴에. 이 푸른 것은 대체로 우리가 젊은 사람을 목의 기운에 가장 많이 비유를 하죠. 봄, 청춘. 청춘할 때도 우리 뭐라 씁니까? 푸를 청자에 봄춘자라죠, 그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봄의 기운, 목의 기운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의 기운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청색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화는 병정에 속하고 불기운은 언제 제일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계절. 그렇죠.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강하게 기운을 타고나고 반대편으로 해가 있어도 엄청나게 추운 계절 겨울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절들은 적당히 중화된 거겠죠. 요 적당히 불기운은 그렇게 봄볕, 가을볕 생각해 보시는 거죠. 봄볕이 조금 더 강하죠. 가을볕보다는. 자, 근데 이 불기운이 강화되어 있는 인자의 경우에 주로 어디에 인체에 응하느냐면 심장, 소장, 여기에 가장 강하게 되고, 요 날짜에 일주가 되어서 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기분이 좋다. 그러면 막 아픈 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어디 아픕니까? 온 만시 다 아프다. 이런다고요. 온 만시 다 아픈 게 뭐냐? 바로 이 스트레스 질환에 약한 심장, 소장, 여기에 응해서 질병이 잘 드러난다.
대체로 그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열 받으면 어떤 색깔 되죠? 예, 붉어지는 적색이에요, 적색. 그래서 심장에 열이 과한 사람들은, 열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얼굴에 예, 붉은 기운이 많이 돌게 되고, 붉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심장병하고도 그대로 잘 맞물려요. 예, 대체로 대머리가 잘 생기는 이유도 뜨거운 기운은 위로 자꾸 솟구치죠. 위로 솟구치니까 자연히 이 수분 조절이 윗부분 잘 안 되니까 예, 대머리가 잘 뜬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마가 발달하고 머리가 잘 까진다. 예. 그리고 질병은 심장에 관련해서 잘 온다는 거죠. 자, 토는 간지로 표현하면 무기에 해당되고 대체로 화토, 불기운과 흙의 기운은 거의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가므로 흙은 그냥 우리 농사 짓는 흙으로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제에 볕이 많이 내리지는 쟤는 여름에 대체로 토질이 어떻다고 해? 강화되죠. 토질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대체로 약화되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좋은 어떤 요소가 언제 되느냐 대체로 여름, 겨울 이렇게 봐서 토는 여름과 겨울을 사실 조절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신체로 치면 위장, 그 다음에 비장, 비장장이 비위가 약하다 이러죠. 비위가 허약하다. 근데 대체로 이 토의 조절력이 약하면 그래서 그 위장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위아래 한가운데에 모여서 여러 가지 조절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은 대체로 누른색, 누른색이죠. 천지 현황할 때 누를 황 이렇게 하죠. 누른.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으면 얼굴이 어떻다고 누렇다 이러죠. 누렇게 뜬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그 색상이 드러나서 응하는 것은 대체로 누른 색깔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주로 경이나 신에 우리가 간지로 표현되는데 계절적으로 어디에? 금은 튼실해지고 단단해지는 기운이라 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땅으로 모든 것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냐? 가을이라는 거죠. 가을. 그래서 가을에 타고난 금은 대체로 기를 강하게 받고 타고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봄에 타고난 반대가 되는 봄에는 어떻다고 해요? 내려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자꾸 들리죠. 그죠? 들려버리니까 금의 기운이 약해진다는 거죠. 금의 기운이 약해진다. 자, 금은 대체로 인체에 어디에 응하느냐 하면 폐, 대장, 호흡기 이런 데에 많이 응합니다. 그래서 금이 약하면은 폐대장이 약한 형태로 가는 거죠. 폐대장은 대체로 색상이 어디에 응하느냐 하면 백색. 그래서 우리 폐병 환자가 얼굴이 금어요, 혀요? 하얘지죠, 그죠? 이 폐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백색소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은 간지로 표현하면 개에 속하고 계절적으로 겨울에 속한다 했죠. 그래서 임계, 수는 임계로 표현되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대체로 상승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떻게 된다고 해요? 여름에 약해진다는 거죠. 물은 겨울이 차갑고 시원합니까? 여름이 차갑고 시원합니까? 겨울이죠. 겨울이 차갑고 시원하죠.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나누면 자꾸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물기운을 가져온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면 기를 약하게 타고나는 것이다. 겨울에 타고났다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강하게 타고난 것이다 하는 거죠. 뭐든지 갖다 여면 전부 얼어붙어 가지고 차갑게 있죠. 자, 인체에서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이루어주는 것이 주로 신장, 방광입니다. 신장, 방광. 여자는 자궁도 포함되죠. 자궁. 그래서 신장, 방광, 자궁에 주로 응해서 이 기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색깔은 주로 검정색. 겨울은 어둡죠, 그죠? 겨울은 어두워지고
검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흑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색깔이 검어지죠. 그죠? 예. 검어지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색상을 봐서 그 사람의 그 질병 요소가 어떤 게 강하겠다, 어떤 게 약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지 요소에서 어떤 기운을 어떻게 받고 왔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강하게 타고났다, 약하게 타고났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주로 그 정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조화롭지 못한 형태로 드러날 때 그것이 병적인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에 의해서의 타고난 일주에 의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기본적으로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라고 하는 육신 요소를 한번 봐보세요. 육신은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는 분들은 이상없이 그렇게 이해될 건데,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해하겠습니다만, 팔자 내에 갑일주에는 병이 식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일주에는 정이 식신이 되고, 정과 지지에서는 오, 지지에서는 사가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쭉 타고난 날짜에 의해서 식신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 식신이 팔자 내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은 대체로 그 건강 요소를 잘 받고 타고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운에 의해서 식신이라는 밥그릇을 들고 다니는데 이걸 막 흔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면 그게 불안해지겠죠. 그게 불안한 어떤 흐름으로 갈 때는 건강에 불안함이 오고, 또 그것이 자리 잡고 가만히 있을 때에는 대체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식신은 육신 중에서 우리 인체로 옮길 때에는 팔다리로 씁니다. 팔다리, 또 소화기. 팔다리하고 소화기로 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소화기가 멀쩡하다는 것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화기. 아무튼 먹는 것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밥맛이 없거나 뭔가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역학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이 문제 있으면 항상 문제 있다 보시면 됩니다. 팔다리가 쑤신다, 움직이기 불편하다, 이게 또 전부 다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일주 요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계절과의 관계를 따져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절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 하는 걸 따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춘하, 추동. 자, 이 네 계절에서, 기본적으로 그 태어난 계절에 의해서 어떤 것이 강화되고 약화되는데, 자, 봄은 음력으로 정월, 2월, 3월생. 1월에서 그러니까 3월생. 그 다음에 음력으로 4월에서 6월생. 그 다음 7월에서 9월생.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생. 요 정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체질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아까 목의 작용이 활발하다 했죠. 나무의 작용. 이 활발하니까 대체로 인체에서는 혈이 왕성하다. 혈이 간이 대체로 그 혈을 뭐 인체에서 이게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좀 현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피라고 생각하시면 몸 안에 피를 만들어내고 생성시켜서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먹어도 지금 말하고 걷죠. 안 먹어도 말하고 걷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피에 이미 그 영양분을 다 주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처럼 연료를 안 넣어줘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혈이 왕성하고 상대적으로 이 가을의 계절이 대체로 기에 의해서 기가 대체로 혈이 왕하고 기가 약한 모양이 됩니다. 요걸 몸에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대체로 간이 실하고 폐가 약해요. 폐가 약한. 아까 폐, 대장, 호흡기가 대체 물이라는 게 있죠. 대체로 봄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약하다고요? 호흡기, 대장, 폐 이쪽이 대체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갖다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름에는 대체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활동도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운동성에서 활동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해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여름이 언제입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만물이 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활발하게. 만물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죠. 요때를 대체로 이제 문자를 쓴다면 대체로 신에 해당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겨울에 주로 많이 형성되는 것이 정이에요. 정. 우리가 정력할 때 정도 됩니다. 곰이. 그래서 이 정이 대체로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튕겨나가는 게 강하고 안으로 당겨 엮는 것이 약하다. 움직이는 것이 강하고 엎드려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체로 인체로 친다면은 심장에 주로 원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이니까 심장이 강한 체질이라는 것은 활동력이 많고 혈압을 올리면 금세 혈압이 올라가서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혈압이 올라간다. 그죠?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 대체로 신장이나 방광의 작용이 약해요. 그 신장, 방광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면은 대체로 인체에서 에어컨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걸러주는 작용, 걸러주고 쉬게 하는 작용인데 이 신장, 방광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어떤 작용,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신장, 방광, 여자는 자궁이 대체로 약한 형태로 드러나므로 평소에 관리를 이쪽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을에는 대체로 기가 왕성한 어떤 계절이 되는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는 잡아 가두고 기화해나가는 겁니다. 기화라고 하는 것이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혈기방장하다 하죠. 혈기방장. 우리가 젊은 사람이 힘이 넘쳐날 때 그렇게 되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영양 형태다 또는 에너지 형태다 이렇게 본다면 기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전기가 뭘 움직이게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게 기인데 이 기 한마디만 가지고 너무 설명할 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아무튼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쌀미자의 전기기운기. 쌀을 쪄서 전기와 김이 확 올라올 때 이때 요것이 가장 기의 표현에 가깝다. 우리가 상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기는 분명히 있죠. 근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할 때 이게 기예요.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쓰거든요. 기운이 골고루 잘 안 쪼개졌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오기가 난다. 오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입니다. 대체로 그 기의 이 작용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혈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쇠퇴해요. 그래서 요거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폐나 대장의 활동이 활발하고, 간의 이 운동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간이 약한 사람들, 간이 좀 작은 사람들 다 여기에 술을 제일 좀 못 받아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여름이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이 술을 잘 못 받아내고, 겨울이나 봄에 난 사람이 술을 잘 합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뭐가 주로 약하다고 해요? 폐나 대장이 약하니까 술 먹고 나서 대장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럼 겨울로 넘어가서, 겨울은 여름에 반대겠죠. 대체로 그 정의 이 작용,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운이나 에너지를 아주 조밀하게 다져서 저장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력이라고 하죠. 정력. 지칠 줄 모르는 정력. 우리가 뭐 음료수 선전할 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그 힘을 가장 조밀하게 다져서 아주 작은 배터리 속에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배터리 속에 많은 양의 기운을 다져 넣은 것이 바로 이 정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그런 작용이 활발해지고, 우리가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하루의 겨울은 밤이죠. 밤에 잠잘 때 그러한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력이 가장 없어지는 심이 가장 이제 약한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심장 방광이 실하고, 대체로 소장이 활동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에서 대체로 그 사람의 특성이, 봄은 간이 실하고 폐가 약하고, 여름은 심장 강하고 심장 방광이 약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폐가 실하고 간이 약하고, 겨울에는 심장 방광의 활동력이 왕성하고 심장 소장의 작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체질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더 많은 수단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로서 대충 계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